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석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달의 포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절이 왔고 3월 20이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따뜻한 그 여름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이런 아이템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럴 때는 행사가 별로 없었는데 랜더스데이가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그 할인 쿠폰이 막 나오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등록데이 그리고 4월 첫 번째 주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갖고 약간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최근에 약 한 6개월 정도만 복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눈을 감고 한 6개월을 그 어떻게 흘러왔나를 잘 보세요.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 전으로 되짚어도 사실 관계는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몰림 현상이 조금 사라지고 뭔가 매출이 들쭉날쭉하는 게 조금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매출이 조금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흔히들 생각하시는 뭐 중국의 역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물류에 안 넣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 영향이 조금씩은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마켓이 행사를 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내 매출의 변화가 생각보다 넘실거립니다. 이게 하나가 있으실 거고 뭐 이 얘기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공감하는 부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매출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 그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그때 마켓이 행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마켓들이 그러니까 G마켓뿐만 아니라 이 마켓들이 행사를 얼마의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거야를 생각을 해보면 약 한 2주 정도 한 달에 꼭 한 2주 정도를 행사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마켓들은 거의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끌고 가는데 5일이죠. 이게 일수로 치면은 거의 3주예요. 3주면 한 달이 4주니까 딱 한 주 빼고 나머지 3주차는 뭔가 쿠폰이 발행되고 카드 할인이 들어가고 멤버십이 활성화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쪽에만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매출의 현상이 예전에는 조금은 이렇게 좀 잔물결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되게 큰 물결로 이제 다가오시는 게 좀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특정몰을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템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런칭이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몰에서 나가는 양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몰에서는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약에 맞닥뜨리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매출의 이 뭐라 그럴까 리듬이 더 크게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뭐 가까이 3월만 생각을 해보면 3월에 이제 G마켓 한 2주 정도 행사를 했었죠. 초쯤에 했었는데 그 2주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매출이 많이 빠지다가 갑자기 이제 4월에 그 지금 랜더스데이 기간이죠. 지금 주차가 이번 주 주차로 끝나는데 이 랜더스데이가 쭉 오면서 다시 매출이 조금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끝나면 다시 이제 좀 하락하는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내가 전체 마켓 기준으로 잘 보고 있는가 아이템을 내가 어느 한쪽에 매몰된 형태가 아닌 개발이 아닌 전체 마켓을 기준으로 했느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그리고 내가 한쪽 몰에다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 쿠폰이나 할인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이제 인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세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매출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내가 처음 초기에 세팅했을 때와 유사한가를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구성이나 형태가 변경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경쟁사 분석이 지금은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해보시고 로직 변경 시기니까 또 어떻게 됐는지 등등등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딱 요만큼만 잘라갖고 빨리 보고 가세요라고 이제 유튜브 올리면 딱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뭐 오신 분들만 듣고 앞에 도려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뭐 들어오신 분들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정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정훈케이님 안녕하세요. 플로아님, 이왕이면 울님, 흑물TV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힘들 때 보통 교육을 많이 찾아요. 힘들지 않으면 교육을 보통은 찾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수단되면서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꽤 오랜 기간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업계 최초죠. 전체모를 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하는 곳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횟수로는 거의 한 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이브만 옛날에 오프라인 빼고요. 항상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말이 바뀔 때도 있고 뭐 예전이랑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시기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물론 그걸 강의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빨. 내가 조금 아는 지식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셀링하면서 강의하게 되면은 말을 조심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충이 상대방, 보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 옆집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어느 적정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뭐랄까 오래된 인간의 어떤 모습인데, 판매자의 모습인데, 그래도 많이 노출을 하려고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밖에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게 약간 한계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사실 한 분 한 분 만나갖고 그분의 판매 행위를 분석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너무 많은 분들을 소모적으로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온라인 한계상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항상 고민이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라이브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동네방네님이 이제 점집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걸 겪고 있기 때문에 뭐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야, 뭐 그 태 뭐 이런 애들 때문에 내 매출이 빠지나? 막 이런 생각하는데,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 물건을 가져와다가 가격을 덤핑 시켜놓고, 약간 요즘에 뭐 와디 뭐 한 사이트 알죠? 거기에 이제 마케팅을 벤치마킹해서 너무 자극적인, 사실은 뒤에 가면 감당이 안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그런 어떤 마케팅을 걷다 심어 놓은 다음에 뭐 막 해갖고 하는데, 그게 롱런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은 조금 더 정적인 게 필요하고 조금 더 일반적인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가 되지 않게 리턴돼서 오잖아요. 내가 되게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분명히 뒤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 안 하고 이제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그 시기를 버텨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그게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 매출 빠질 때 너무 같이 막 널뛰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내 브랜드와 내 사업체의 이미지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가, 그때 한번 또 고찰을 좀 해보시고 그걸 더 강화하시고 제품 개발에 힘쓰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마켓 메인 페이지에서 맨 아래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판매자 교육센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엔드를 누르니까 교육 끝으로 가는군요. 단축키인가요? 그죠?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마우스로 다 컨트롤해야 되겠네. 보시면 이제 새로 이제 오픈된 파트너 센터인데, 아직까지는 요것도 약간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이고 계속해서 저희도 여기에다 이제 컨텐츠 만들어 갖고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조금 더 예쁘게 안정적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온라인 교육하면 라이브가 이렇게 좀 화면에 떴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네요 지금은. 그래서 라이브 수강 시청하면 뭐가 뜨긴 하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 문자 받으라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교육센터 이렇게 클릭하면 유튜브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이브를 참여하는 화면이 나오실 거고, 그리고 예전이랑 좀 바뀌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ESM 플러스에서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있죠. 그렇죠? 이렇게 G마켓 옵션, 그 판매자 교육센터, 요거 클릭해도 일로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파트너 센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29일 날 런칭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네, 조금씩 변해가고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좀 전달해 주시고 네,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해갖고 여기에 사장님들이 판매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적재하는 네, 이런 과정을 좀 겪을 예정이니까 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등록데이예요. 등록데이라서 뭐 되게 어려운 건 없고 예전 ESN 플러스가 있고요. 그죠? 위에 이제 이걸 클릭하면 베타 버전 이용하기 클릭하면은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바뀔 거다라고 해서 ESN 플러스가 새로 오픈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로 상품 등록을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새로 나오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스테디님, 아주까리님 저는 처음 뵙거든요. 처음 뵙는 분들이 이걸로 한 다음에 이걸로 상품 등록하게 하면 저는 약간 죄송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기능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저 란이나 이 란은 뭐 옛날 ESN 플러스나 지금 ESN 플러스나 결국 입력하는 값은 똑같아요. 입력하는 값은 똑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필수적인 영역이 뭔가 영역이 그리고 그 영역에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채웠을 때 조금 더 고객한테 노출이 잘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는 당연히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작성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이제 좀 몇 가지만 개선된 것들을 찝어보자면 원래는 이제 카테고리를 우리가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해서 막 이제 찾고 또 선택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ESN 플러스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후드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후드티, 검색이 아니죠. 상품명을 작성을 해놓으면 여기 이렇게 추천이 떠요. 추천이 떠서 이 카테고리가 맞으면 그냥 누르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번 뭐 자동으로 선택되는 카테고리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선택하는 과정을 잠깐만 맞죠? 네, 반팔이 아닐 텐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네. 여기에 있어요? 긴팔의 후드 여기 있군요. 네, 다행이네. 옵션은 조금 카테고리가 어려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내가 상품명에다가 어떤 거를 넣었을 때 여기에 추천 카테고리가 뜨고 그렇지 않다면 재선택을 눌러갖고 내 상품 카테고리가 맞지 않아요 눌러갖고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바로 떠버린다. 바로 선택이 이렇게 되는 게 큰 변화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기존 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판매 기간 많이들 원하셨잖아요. 많이들 원하셨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판매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죠. 이 부분 설정함을 누르면 이제 120일까지 가능해요. 와이씨 그럼 또 연장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기도 이제 설정 안 하면 무제한으로 가요. 여기 이제 느낌표 떠 있어요. 판매 기간을 설정 안 함으로 등록하실 경우 판매 종료일은 무제한입니다. 아주 편해졌습니다. 네,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옵션 설정하는 방법이야 뭐 워낙에 뭐 다 고수들이시잖아요. 조합형에 뭐 3개 이렇게 막 나오고 직접 입력 편해졌어요. 예전 버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네, 기존 ESN 플러스보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갈 때 이제 상세 페이지인데 보시면 이미지 에디터 작성이 있고 이미지 업로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무슨 얘기예요? 블로그처럼 에디터를 열어서 사진과 텍스트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세요. 그게 싫으시면은 그냥 상세 만들어 놓은 거 내 컴퓨터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업로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이미지 가상 공간에 좀 저장해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러와서 소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3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단품 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 작성하시는 분들은 에디터 작성이나 이미지 업로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파일 형식으로 옵션화 시켜서 뭐 클릭하면 모두 뜨게 하고 싶고 뭐 여기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여기 근데 아이프레임 다른 상품 링크 팝업 링크 제외하고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있어요. 네, 아이프레임 요거 하지 말아라. HTML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이미지를 자율스럽게 작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 내려왔을 때 배송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 노출 정보에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항상 했던 게 관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규 등록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뭐 눌러야 돼요? 판매자 주소록 누르면 팝업 창이 하나 더 뜨고 여기에서 내용 다 입력하고 신규 등록 누르는 게 아니라 저장을 누르면 이 위에 들어오고 그걸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 누르면 이제야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다음에 도서상관 클릭해서 3,000원 뭐 5,000원 넣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위로 들어오고 그거를 다시 클릭해 갖고 선택 누르면 그때 여기에 들어오고 이 필드 값에 정렬되는 기준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배송이 아주 편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다른 사이트들이랑 거의 이제 동일해진 형태죠. 불러오는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배송정보관리, 여기 배송정보관리 이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배송정보관리 이런 거 딱 누르면 이제 새 창이, 새 탭이 하나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 판매자 주소록 관리에서는 신규 등록 눌러보시면 반품지, 방문 수령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게 하나가 있고 탭을 옮겨서 출고지, 반품지랑 출고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반품지가 다르면 여기 여러 개 등록하시는 거고요. 신규 등록 눌러서 출고지도 여러 개면 출고지를 여러 가지를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출고지를 여러 개 등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품지를 여러 개 네, 이제 등록을 하죠. 근데 이제 고객이 뭐 옛날 고객들이죠. 옛날 고객 같은 경우에는 송장에 붙어 있는 주소로 막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출고지 관리를 또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긴 한데 본인 판매 그 기준에 맞게끔 네, 몇 개씩 설정하셔 갖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저장 누르면 바로 생성되는 거고요. 그죠? 쉽죠? 그 다음에 배송비 관리 같은 경우에도 신규 등록 누르면 아이고 네. 하나만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제 뜨죠. 무료, 유료, 조건부, 무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뜹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또 다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네, 발송 정책 관리 뭔지 아시죠? 네, 요것도 쭉 해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이제는 저기서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출고지를 선택해서 네, 이렇게 불러와서 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발송 정책은 그냥 여기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에서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배송에서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UI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제 바뀐 이제 화면만 조금 달라진 거고요. 네, 화면만 달라졌고 다른 것들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이제 일자 배열로 해갖고 여기까지 쭉 내려오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구매 혜택을 누르면 네, 복수 구매 할인이라고 하는 이제 부가 서비스가 이쪽으로 왔다. 그리고 후원은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졌다. 요거 하나가 있는 거고 아까 보셨던 노출 채널 설정 이렇게 있는 거고 상품 추가 정보에 보면은 뭐 미니샵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생긴 거죠. 보통은 뭐 그렇게 많이 네, 안 하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카테고리 분류를 저쪽으로 보내겠다 뭐 배분 정도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아진 거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임시 저장된 상품이 29건 있어요. 여기 임시 저장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상품 등록하면서 뭐 로그인이 뭐 예전 버전으로는 뭐 1시간에 뭐 풀렸다 뭐 그래서 그거를 연장을 해줬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임시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 저장된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다 나오죠. 걔를 이렇게 클릭해서 불러오는 거야. 네, 불러오는 형태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쭉 불러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품 등록하면서 밖에 나가갖고 막 꺼갖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등록하는 기준으로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변경된 기준에서 아까 카테고리에 상품명만 넣으면 추천이 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지만 저번 달 제가 검색 정확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과연 지마켓이 추천하는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검색을 해서 봤던 카테고리가 동일할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거의 틀릴 확률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상품명을 어떻게 넣었을 때 이게 노출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서 하나 예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후드티를 그 파워클릭의 키워드 쪽에 들어가서 후드티를 검색해보면 지마켓 옥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검색어는 요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후드티, 그 다음에 후드 티셔츠, 후드티 맨투맨, 후드티 오버핏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같이 찾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사실 후드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트렌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후드티를 검색하고 우리 늘 해왔던 것처럼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등록을 했는지를 하나씩 클릭하면서 확인해주는 작업,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검색 정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카테고리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면 여성 의류 맨투맨 후드티의 후드티 후드 집업, 브랜드 캐주얼 티셔츠 셔츠 맨투맨 후드, 그리고 여성 의류 맨투맨 후드티의 후드티 집업, 그리고 여성 의류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야, 이 남성 의류는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제 남성 의류 맨투맨 후드티의 후드 티셔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썸네일을 기억해 볼까요? 저 다크, 그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스마일, 그리고 계단, 아파트 계단, 그리고 옷걸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한 다음에 후드 티셔츠를 이제 넘어가 볼게요. 검색어를 후드 티셔츠 이렇게 넘어가 보면 다시 또 주목할 만한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확인할게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네, 스마일 배송 넘어가고 여기죠. 네. 여기는 광고 내구자가 안 뜨는군요. 네. 잘 본 거예요. 다크 뭐 새로 하나가 뭐 들어왔네요. 이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봤더니 이제 브랜드 캐주얼 티셔츠 맨투맨 후드인데 이분이 이제 후드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을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현상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이쪽에 와서 보니까 외국인 다크 뭐가 또 나왔고, 외국인 스마일 계단, 아까 봤던 옷걸이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후드 티셔츠 후드티 다 나오는 거야. 그럼 내 상품명은 후드티 띠구 셔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후드 띠구 티셔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후드티 한번 써주고 후드 티셔츠 뭐 이렇게 쓰셔도 사실 관계는 없죠. 네, 이거는 자율이니까. 네, 요거까지 됐고, 후드티 맨투맨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끌게요. 이거 아까 이제 또 봤던 판매자들이 나오는지 아래쪽으로 또 쭉 내려와서 보는 거죠. 네, 다크 나왔죠. 뭐 얘기 끝난 거예요. 외국인 나왔죠.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 계단 나왔죠.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은 아까 그 옷걸이 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맨투맨을 안 넣은 거겠죠. 그죠? 안 넣었을 거예요. 네, 안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후드티 뭐였죠? 후드티 오버핏이었나? 맞나요? 네, 후드티 오버핏, 후드티 오버핏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갖고 요번에 저희가 가이드 만들면서 담아놓은 내용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쭉 내려와 보면 여기 쪽에서 이거 일반 상품으로 내려가 버리네요. 네. 주목 뭐 달아놓으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후드 오버핏이라고 검색할까요? 네. 그게 낫겠네요. 그쵸?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또 쭉 내려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아까 봤던 판매자들 뭐 다크, 계단 뭐 등등등이 싹 다 사라졌죠? 싹 다 사라졌어요.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한 다음에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클릭, 네 번째 여기 클릭, 뭐 이렇게 클릭해보면 직구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네. 봤더니만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여성 의류 맨투맨 후드티의 맨투맨, 그죠? 여기도 여성 의류 자켓 트렌치 코트, 여기 보면은 여성 의류 원피스 변말 인넷 원피스, 뭔가 이게 틀어졌죠, 그죠? 요즘에 후드티 입는 어떤 트렌디함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오버핏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요 조금 MZ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는 또 안 입잖아요.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오버핏은 입지 않아요.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또 이제 MZ세대에 맞춰갖고 또 이제 쇼핑을 하시는 분들 이런 의류들은 또 그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이제 오버핏이라는 키워드를 놓치고 있어야 될까라는 약간 물음표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래서 이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 카테고리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겠죠. 뭐 한쪽은 아까 보셨던 요 맨투맨이라고 했었던 요 카테고리, 네, 요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후드티라고 검색했을 때 나왔던 어딘지 아시죠? 그죠? 네, 그쪽 키워드 쪽으로 카테고리 쪽으로 두 개를 이제 등록해서 키워드를 두 갈래로 분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네, 판매를 하셔야 이분이 계속 잘 나오시니까 네, 이렇게. 이쪽으로 또 이렇게 또 하셔야 이게 가능하다.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에 맨투맨이랑 이게 후드티가 있고 여기도 맨투맨이랑 후드티가 있으면 그냥 알아서 노출이 되는 형태가 아니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판매자 역시도 상품명에다가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는데 카테고리가 잡아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뭐 오버핏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오버핏이라는 키워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버핏을 이 카테고리는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봤던 요 카테고리는 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버핏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과연 정확도가 어디까지 맞고 있을까를 지마켓 옥션 내에서 정확하게 다 찾아보셨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옥션은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이게 떠요. 이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도 에어컨이 떠요. 에어컨이 또 여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섞여 나오죠. 지마켓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에서 또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 또 달라져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뭐 등등등 내가 지금 이제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남들과 조금 더 구별점을 지으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품명 첫머리에 상품명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상품명에 뭐 노출도 안 될 키워드를 넣고 있는지 혹은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카테고리를 2개, 3개씩 막 등록을 해야 돼. 뭐 중복 등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상품명이 달라지잖아요. 노출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바꿔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마켓 옥션에서 동일 상품명을 썼을 때 똑같이 노출이 될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사이트에 최적화된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나는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느냐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드리면서 미리 이런 표를 작성하고 등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상품 등록 틀어놓고 하다 보면 이 칸을 채우기에 급급해져요. 쫓긴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하고 끝내야지를 막 머릿속에 넣고 가기 때문에 하면서 막 급급하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품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올바른 상품 등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사이트에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여기에서 더 또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추가 정보 영역 쪽에 오면 가격 비교 사이트로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등록한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도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긁혀져서. 그쵸? 그러면 내가 네이버 쇼핑 안에서 매칭이 잘 되고 그리고 상품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여질까를 잘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품명의 앞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사이트에서 내 상품은 어떤 식으로 썸네일과 상품명의 앞머리가 보여졌을 때 통일감이나 아니면 고객이 내 네이밍, 내 상품의 브랜드나 내 상점의 이름을 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요 안에서 지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등록 잘하면 50%는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리스팅에서 이야기를 할 때 3일간이 아니죠. 최근 판매 건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1번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 점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세 번째가, 그리고 이제 그 광고 구매 점수가 있고, 네 번째가 광고 적용 여부죠. 정확하게 말하면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이게 뭐 구매 이용 행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용 행태 뭐 이런 게 좀 있고, 네 번째에 이제 검색 정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두 개는 운영 점수지만 우리가 포커스 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또 3, 4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등록 더하기 그 판매 점수가 결국에는 노출 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등록이 5화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을 뜰 때 상품 등록한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광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상품명에 포함된 키워드, 그렇죠? 상품과 유사한 키워드로 확장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상품 등록을 엉뚱하게 해놓으면 광고 역시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려고 하는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인 건데, 우리가 이제 가격을 이제 형성을 하잖아요. 가격을 형성할 때 늘 뭐 제가 그냥 저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들을 요번에 가이드를 만들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들이 하기 쉽게 하려면 결국 표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마켓 담당자님 의견이 있어서 이걸 그냥 다 표로 만들어 버렸어요. 보시면 이제 이거 뭐 공급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 달라요. 사입하시는 분들 있고, 제조하시는 분들 있고, 수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원상품비라고 하는 부분, 요 항목이죠. 그쵸? 요 항목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이제 오잖아요. 그 대행업체에서 에이전시를 하죠. 수입 대행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갖고 딱 준단 말이에요. 보통 한 지금 추세로 700만 원어치 이렇게 매입하면 이 정도 나오실 거예요. 물류비가. 그리고 하차 작업비, 물건 내리는 비용 등, 창고 비용, 포장재 등등이 합쳐져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형성이 되고, 그럼 내가 그거를 300개 정도 물건을 가져왔다라고 쳤을 때 이거 나누기, 요거 872만원 나누기 300 하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저 정도 공급가를 이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급가를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 분류를 볼게요. 분류. 일반적으로 내가 물건을 팔 때는 13% 수수료, 카테고리 수수료 보셔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옥션 이용료, 지마켓 이용료, 컨트롤 F 이렇게 하고, 노트북, 가방 이렇게 검색하면, 아이고, 강은 없죠. 가방, 없니? 이쪽에 있나 보군요. 이렇게 당겨보면 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요런 것들. 요 카테고리 수수료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새로 바뀌는 거는 굉장히 편해졌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그냥 옆에 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뜹니다. 동일한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상품을 등록하면서 판매가를 얼마에 적용해야 될까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이 정도 공급가의 시장가를 보니까 이 정도고 수수료는 13%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0.8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면 2%의 수수료를 더 추가로 받죠. 그리고 이건 0.87 해놨는데 여기 수식 보니까 여기에 735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부분에 735원. 왜 적었냐라고 하면 4,900원에요. 4,900원. 왜냐면 10% 쿠폰이 적용됐을 때를 기준으로 그냥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곱하기 0.85, 15%를 판매자가 부담해요. 그러면 4,165원, 4,900원 나누기, 빼기 요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735원이 나와요. 그래서 10% 쿠폰이 적용됐을 때 15%를 판매자가 부담한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쿠폰이 만약에 뭐 5% 쿠폰이다. 그럼 반으로 줄면 되겠죠. 쿠폰 부담률, 지금 뭐 같은 시기인데 부담이 5대5로 나눠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5대5.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제 0.77 이렇게 해놨는데, 요번에 랜더스데이 그 쿠폰은 몇 프로일까요? 네, 이거 퀴즈입니다. 몇 프로일까? 퀴즈예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판매자 부담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이것도 퀴즈예요. 올려주세요. 네. 강정호님, 7%.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랜더스데이 쿠폰은 몇 퍼센트였을까? 판매자 부담률은 몇 프로일까? 뭐 이거 있는 거죠. 네. 채팅창에 그냥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을 때 우리가 카테고리 수수료가 13%면 뭐 올려주시니까 랜더스데이가 이제 7%죠. 뭐 합이 20%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유클럽이라고 해갖고 뭐 할인이 막 이렇게 들어가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맥스는 15%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게 20%에서 한 2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23% 정도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이게 국룰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0.77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송 방법을 기준으로 해갖고 무료 배송을 했을 때 3,000원 넣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0원 넣는 거죠. 마진을 보면 일반적일 때는 저렇게 11,259원이 남고, 뭐 가격 비교를 타고 오면 이렇고, 쿠폰을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15% 부담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걸 할 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야. 수량이 일반적일 때 10개 나가고, 가격 비교 타고 오는 사람 또 10개 나가고, 뭐 요거는 이제 쿠폰 적용됐을 때 좀 더 나갈 거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할인율이 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판매가에서 이제 할인 쿠폰이 막 탁탁탁탁 붙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쭉 넘겨봤을 때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동일 전환 10% 기준으로 했을 때 클릭 수는 당연히 뭐 이렇게 늘어날 거고, 이렇게 배수로 이렇게 막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죠? PPC 기준도 사실상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죠. 광고비가 같이 상승하니까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진율이 좀 줄어드는데 이익이 이제 늘어나고 감소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가 요 표를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적정 판매가의 기준을 넣어놨을 때 조금 더 고객이 아니죠. 적정 판매가를 넣어놨을 때 내가 판매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익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판매 수량도 많이 늘릴 수 있고 좋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는 사실 몇 번의 어떤 행사를 경험해보고 쿠폰 적용도 조금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감이 스스로 좀 익혀지는 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 가격을 형성해 놓고 왜 안 팔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세팅된 가격이 어느 정도 할인율이나 아니면 수수료율에 따라서 미리미리 책정된 금액이 시기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왜 앞서 그 월마다 행사가 이렇게 있죠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랜더스데이 뭐 설명해드리고 뭐 등등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트래픽이라는 건 한정적인 거예요. 조회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광고나 아니면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파워클릭의 키워드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후드티, 후드 티셔츠 뭐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 옆에 보면은 조회수라는 게 달려있죠. 이 조회수라고 하는 항목이 굉장히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미 들어오는 사람의 수요는, 조회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회수 기준으로 키워드를 짤 뿐이지, 그 키워드를 우리가 쓴다라고 해서 그 조회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 맨날 우리가 광고를 하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릭을 몇 번 받았지? 뭐 비용 보는 것도 있지만 클릭 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클릭 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사실은 조회수를 봐야 되는데, 조회수 대비 클릭 수니까 그걸 클릭률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비용만 봐. 그건 조금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늘 정해져 있어요. 늘 정해져 있어서
이 안에 굴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옆 동네에서 G마켓 외에 다른 동네에서 갑자기 행사를 막 한대. 그러면은 고객이 100 중에서 뭐 한 40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에요. 옮겨가서 막 거기서 해. 그 기간이 지나. 그럼 다시 여기 G마켓에서 행사하는데, 그럼 또 이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몰려와. 이게 막 움직이는데, 이게 할 때마다 막 10,000 조회수였던 게 20,000 조회수가 되고 30,000 조회수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정해진 100% 안에서 고객은 돌아다녀. 그럼 지금같이 행사가 빈번할 때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함과 동시에 내 브랜드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브랜드가 보여져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가격 비교에 또 도달하는 거고, 그 가격 비교에 내가 어떤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달라지고, 이 고객이 잠깐만, 내가 아까 거기에서 구매하기 버튼 눌러서 쿠폰을 적용했을 때 금액과 다운로드 쿠폰이요 했을 때 금액과 저쪽 밖에 나갔을 때 또 금액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이 좀 더 싸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이쪽에서 쇼핑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순환된단 말이에요. 순환되는데, 이 순환되는 굴레 안에 나는 상품을 잘 노출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광고만큼 중요하죠. 그거는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행사만으로 내 상품이 노출이 돼서 그 트래픽을 끌어오는 형태를 맞는 거니까요. 남들이 해서 가져와서 뭐 보여지는 것도 비슷한 형태인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해놔야 이쪽에서도 이익을 보고 저쪽에서도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미리 이런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 부분이요. 요 부분 체크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판매가를 어떻게 세팅을 해놔야 조금 더 탄력적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로 인한 광고비의 상승이 저 판매가를 형성했을 때 이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는 한 개의 물건을 팔 때 투여되는 비용이 적정 수준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가, 요거.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왔을 때 요 부분이 나한테 변동성이 큰가 크지 않은가, 나는 늘 비슷한 수준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트래픽을 왕왕거리게 만들어갖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 사이트의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 거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굴레 안에 있으셔야지 결국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사이트들, 그리고 뭐 행사로 막 해야 되는 사이트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2주가 지났을 때 이제 공허함이 오잖아요. 그 한 주 반에서 막 이 시기, 그 시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잔잔바리로 남았던 우리 고객님들이 또 이걸 보면서 쇼핑을 하면서 그게 이제 또 취합되는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잘 만들어내야 안정적으로 주 단위 판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오죠. 넘어와서 볼게요. 여기 눈에 띄네를 검색하겠습니다. 눈에 띄네. 뭔지 아시죠? 네, 좋아하는 과자인데 요즘 빵집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쿠폰 적용률이 달라서 이렇게 16% 되고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22%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9% 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해 갖고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랜더스데이 중복 할인이라고 해서 99장 다운받을 수 있는 7% 쿠폰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은 20만원 이상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3만원 랜더스데이 중복 할인 뭐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쿠폰은 20만원 이상을 사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쵸? 네, 이쪽에 이제 또 넘어와서 이걸 클릭해 보면은 AK몰 할인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제휴사인가봐요. 여기서 이제 10%를 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9%짜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뭐 붙어 있지가 않네요. 여기는 뭐 붙어 있지가 않고, 12%를 해볼까요? 네. 이거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이걸 클릭한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이 막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판매자 할인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랜더스데이도 붙어 있고, 유클럽 할인도 붙어 있고 등등등이 이제 합쳐져서 할인율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어느 한쪽에 매몰되는 형태를 너무 지향하면 판매에 그렇게 큰 도움이 이제 안 되는 시기가 왔다. 다 잘해야 된다. 늘 말씀드렸던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판매를 잘해야 네, 트래픽이 모여서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늘 드렸죠. 그쵸? 매출이 크게 빠졌다라고 하는 건 그게 그만큼 트래픽이 다른 쪽으로 쏠려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분석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후드티 이렇게 검색을 하면 후드티 후드 집업이었나요? 뭐였죠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멘투멘티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등록하려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되고 아래쪽에 들어와서 미리 작성해 놨던 그 상품명을 키워드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오면 판매기간 여기는 이제 90일 판매 가격도 미리 이렇게 적어놨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사은품 주시는 거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두시고 그리고 인증 대상이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고 원산지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쵸?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노출 정보 쪽으로 오실 거고 여기에서는 1000에 1000짜리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고를 넣어주시고 로고란다. 로고가 아니고 썸네일이요. 상품 이미지. 그리고 에디터 작성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HTML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TML 이거는 이미지 호스팅에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불러오는 형태. 호스팅은 뭐냐라고 했대 여기 호스팅이 있죠. 그죠? 클릭하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미지를 하나도 안 넣어놨네요. 어떻게 테스트 계정은 이럴 수가 있죠. 이거 넣어놨네요.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태그 복사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디야?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미리 보기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뜨는 형태인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고 시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선택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죠? 쭉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배송비는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택배에 출하지 만들어놨던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별 배송비와 묶음 배송비 신규 등록 눌러보면 템플릿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반품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내가 3,000원 넣으면 6,000원이 고객한테 청구되는 겁니다. 추가 정보 눌러서 오시게 되면은 선물할 겁니까? 네. 가격 비교 노출할 겁니까? 네. 사이트 부담 할인 지원할 겁니까? 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엑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맨 밑에 건 없죠. 맨 밑에 거 어디서 확인해요? 이벤트 관리에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고객 혜택 광고 넘어가면 특별 할인, 복수 할인, 그러니까 거의 복수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 사면 얼마나, 얼마 할인, 이런 거 있죠. 마일리지 주는 거, 후원하는 거. 이렇게 있고, 요거는 등록할 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 누르면 완료가 되죠. 넘어와서 카테고리 하기 전에 먼저 상품명부터 작성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눈에 띄네 이렇게 해볼까요? 눈에 띄네 2.5kg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에 뜨죠. 가공식품, 과자, 간식의 쿠키, 비스켓이래요. 선택하고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가서 카탈로그 없잖아요. 눈에 띄네는 있을 수 있겠네요. 브랜드니까 눈에 띄네 검색하면 뜨네요. 매칭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 매칭. 이렇게 쇼핑의 매칭이 아니라 G마켓 내 카탈로그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공란으로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가 또 넣어주시고 그리고 할인 안 하실 거고 판매 기간 설정 안 하실 거고
스마일 배송 안 할 거고 옵션으로 넘어와서 선택 눌러서 만약에 뭐 5kg, 7.5kg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독형 하나로 해서 뭐 조합형 하는 게 낫겠군요. 네. 조합형 발송일이 뜨죠. 옵션을 설정할 수 없는 카테고리죠. 식품이라. 네, 죄송합니다. 네, 설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등록해야 됩니다. 네, 설정 안 함. 2.5kg를 그냥 팔 거예요. 요 999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상품 이미지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 목록 이미지입니다. 그거 썸네일이요. 1000에 1000짜리. 네. 그러면 똑같이 해볼까요? 넣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썸네일 넣는 숫자가 되게 많아진 걸로 아는데 18개까지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상세 설명은 에디터, 이미지 업로드, HTML 작성. 아까 봤던 이미지를 복사해서, 태그 복사죠? 네, 이렇게 복사해서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미리 보기 하면 15개요? 오케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아래쪽에 내리면 다국어 있는데 다국어는 뭐 영어, 중국어 선택하면 이렇게 활성화돼요. 네. 따로따로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글로벌 샵 확장하실 분들은.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 아래 보면 브랜드 저서 있는데 있으면 넣으시는 거고 없으면 브랜드 없음. 네. 그리고 넘어와서 인증 대상이면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쵸? 네. 식품이니까 이게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방식 아래쪽에 보니까 상품 상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건드릴 게 사실상 없어요. 건드릴 게 없어서 그냥 두시면 되죠. 그냥 두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군, 상품 정보 제공 곳이죠. 선택하시고 또 기입하셔야 됩니다. 빨간 게 붙었습니다. 네. 필수예요. 아래쪽에 또 쭉 내려와서 아까 뭐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당일 발송 정책만 선택하셔가지고 설정함에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또 쭉 넣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인지 유료 배송인지 선택해주시고 끝났죠, 그죠? 아래쪽에 내려오면 반품 교환에 또 편도, 요거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넣어주면 2배가 청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 혜택은 사은품 있으시면 넣어주고 아니면 안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 구매 할인하실 거면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고, 미니샵 설정하실 거면 하시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노출 채널 다 설정함 등록함 하셔야 되고요. 네. 후원은 뭐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안 하면 설정 안 함. 한 다음에 등록하기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크게 뭐 화면이 달라진 게 단계를 넘어가면서 할 거냐, 이렇게 넘기면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자 배열이냐, 이 차이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품명을 작성하면 카테고리를 추천해 준다. 그렇지만 이 카테고리가 정확한 건지는 꼭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기간 설정 안 하면 무제한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와서 배송 설정을 하실 때 미리미리 요거를 배송정보 관리 가서 반품지, 출고지 등등등을 미리 좀 작성을 해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은 사실상 다 똑같기 때문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등록한 상품을 뭐 묶음으로 해갖고 뭐 옵션화 시킬 거예요, 뭐 혹은 뭐 얘를 그룹으로 짜갖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목적성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기획 자체가 좀 많이 다 바뀝니다. 다 많이 바뀌지만 오늘은 그 변경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단품으로 등록을 해야지 그게 설명이 쉬워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지난 방송이나 등록데이 뭐 3월, 2월 이런 것들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갖고 상품 등록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구성에 다른 상품에서 불러오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엑셀로. 왜 추가 구성에 그게 없나요? 옵션에는 있는데 그게 없죠.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설정함. 그렇군요. 추가 구성을 몇 개나 하시려고 추가 구성이 엄청 많으실 경우에요. 막 여러 가지 막
구성품들, 부속품들 같이 파세요? 그럴 경우엔 불러오는 게 편하긴 하죠. 네. 연동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죠. 네. 그 질문 주셨으니까 CS는 의견이 이제 방송 끝나고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쭉 갈 거니까 그 내용이 이제 부서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좋아서 옵션도 불러오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다른 상품에서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었죠. 그죠? 됐네요. 등록과 관련 혹은 판매 관련 질문 있으시면은 약 한 5분 정도, 4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네, 없으시면은 네,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우리 강정호 님이 답을 2개 주셨는데 7%와 3.5% 약간 고민되셨나 봐요. 그죠? 부담률이 100%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7%가 사실 정답이고 그리고 7%를 제공하는 게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먼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강정훈 님만 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성 임원이 축하드립니다. 뭐 강정훈 님이 나가셨으면 어쩔 수 없죠. 그쵸?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쿠폰은 스킵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계세요? 네. 가져가시겠군요. 아직 ESM에 그 주문 관리, 판매 관리랑 전산 관리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걸로 막 설명을 드리면 등록할 때는 새로운 ESM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문 처리랑 이런 거 클레임 처리 정산 관리하려면 구 ESM 플러스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예전 버전을 쓰시는 게 맞기는 하죠. 그죠? 등록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쭉 쓰시고 계속 개발되는 것들이 공지사항에 이제 쭉 하고 올라갈 거니까 그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이제 없으시니까 여기도 뜨는지 한번 제가 보고 화면 돌려드릴게요. 지금 테스트 기간이죠. 그렇죠? 테스트 기간이라서 보신 분들도 있고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있다. 화면을 돌려드립니다. 보시면 검색 결과 페이지 내 광고 상품 테스트 안내 이렇게 해서 테스트는 이 영역이고 그 다음에 광고 영역은 이 영역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4월 2일에서 14일까지 그럼 다음 주 일요일이죠. 그죠? 그때까지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여기 화면에는 또 안 뜨네요. 본인이 이제 PC로 이제 들어가셔서 지금 테스트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갑자기 난데없이 내구자가 여기 옆에 이렇게 광고라고 붙어갖고 여기 딱 뜰 거거든요. 광고라고 붙어있다라고 하면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AI 매출업 광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구자가 이렇게 활성화가 또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내리다가 중간쯤에 또 내구자가 활성화되고 또 쭉 내리다가 여기 내구자가 이렇게 또 활성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혹시나 내 상품이 좀 노출이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테스트가 생겨났다가 이런 식으로 또 없어졌다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네, 리스팅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네, 어차피 질문이 이제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